자, 토요일 주간 관심 종목 시간에 이번 주에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 반등 가능성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확전 전까지는 유효할 듯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반등이 살짝 나왔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크게 세 가지 테마에서 우리가 보자. 하나가 중동 전쟁이었죠. 여기는 석유, 천연가스, 물류, 해운, 방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한번 보자. 여기에서는 뭐 화장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식음료, 여행, 카지노, 쇼핑, 의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술주 보자 그랬죠. 자, 기술주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전기차, 국내로 오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뭐 자율주행,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세부 섹터는 더 오른 게 있고 덜 오른 게 있지만은, 크게 보면 오늘도 이렇게 세 개 섹터가 움직여 주었습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전력 설비, 제일 일렉트릭,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재롱전기 이렇게 상승해 해줬고, 그 다음에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계속해서 뭐 원준, 리튬 쪽으로도 뭐 중앙 첨단 소재, 강원 에너지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뭐 윈팩, PSK 홀딩스, 뭐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 중동 전쟁 쪽으로 오늘 방산이도 움직여줬는데 LIG 넥스원, 뭐 코츠 테크놀로지, 현대 로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20선 아래에서 두 번 지지받아주고 내려오다가 지켜줬죠, 그죠? 요럴 때 우리가 반등 가능성을 보고, 요럴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반등을 해준다면 어디서 매매를 할지 이렇게 지켜내주고, 오늘 20선 5선 돌파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중요한 매물대로 들어왔죠, 그죠? 자, 여기 매물대까지 들어왔는데 이대로 뭐 계속 올라가면 땡큐고, 오늘 요렇게 양봉이 컸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20선 지지를 받아주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코스닥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직전 고점에서 그 전에 직전 고점 때 요런 매물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가 반등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불식이 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음 달 초까지, 그죠? 당분간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됐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미국도 하루, 우리나라도 하루 반등이 나왔지만은, 기존과 같으면은 3개월, 6개월, 1년 전 같으면은 계속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분간은 반등 가능성 안에서도 계속해서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왔다. 경기 침체 우려를 덜고 중동 전쟁 확전 가능성, 중동에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죠? 자, 미증시 크게 한번 볼게요. 코로나 급등장 다음에 급락을 했을 때 여기에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여기 주가가 내려왔죠, 그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말은 돈을 걷어들이겠다. 주식은 무조건 유동성 장세, 돈이 있어야 올라가고, 돈이 걷어들이면은 내려가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금리 인상을 했다, 돈을 걷어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죠, 그죠? 금리 인상을 한 주요 원인이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촉진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게 됐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 원유,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 밀, 콩 등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 먹는 것의 기본, 산업의 기본, 요것들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요런 경험이 불과 1년,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중동은 매우 중요한 전 세계의 원유 공급 나라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원유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자, 중동,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이란, 요런 곳에서 생산된 원유들이 이송하기 위해선 요런 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홍해, 요런 곳에서 배로 실어서 전 세계로 공급이 될 건데, 전쟁이 확전된다면 여기가 바다가 엉망이 되겠죠. 그럼 해운 운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원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에 폭등할 수도 있다. 그 경험을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하기 전까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쟁이 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전쟁이 났죠, 그죠? 지금 자,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누구는 난다, 누구는 안 난다, 요것을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견을, 어느 쪽 하나의 예견을 듣고 우리가 그쪽으로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이에요. 전쟁이 안 날 가능성, 전쟁이 날 가능성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대응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투자자입니다.
항상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다. 지금 중동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날 가능성 하나와 전쟁이 또 안 날 가능성 두 개를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안에 있는 가자 지구와만 싸우다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 하단에 있는 헤즈볼라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지금 지상군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이 예멘의 이란 반군, 후티 반군이라 그러죠.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을 했다. 여기 이스라엘 아래, 사우디 아래쪽을 예멘, 자 여기도 이제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이 있죠. 후티. 여기 지금 미국이 공습을 해주고 있고, 자 이렇게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 모든 반 이스라엘 세력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소위 좁히고 싶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큰일 날 수 있는 거, 이스라엘이 이란 직접 타격 준비된 듯 석유냐 핵시설이냐, 이스라엘이 이란 직접적인 타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시설 또는 석유시설 둘 중에 하나를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핵이 되었든 석유가 되었든 이란에게는 매우 큰 타격이 되겠죠. 핵이라는 것은 북한과 같이, 북한이 아무것도 없지만 핵 하나로 그냥 으름장을 놓잖아요. 마지막 자존심. 핵시설을 타격하면 이란 그것을 잃을 수 있고, 석유 같은 경우는 이란이 지금 경제가 폭망했지만 그나마 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것이 석유인데, 경제를 폭망하게 하느냐, 이란의 마지막 보루를 포격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직접 타격 준비된 뒤, 자 여기서 직접 타격으로 진짜 확전으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공포감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극적인 타협이나 미국이 엄청나게 중재를 하거나 이란이 완전하게 엎드려서 기거나,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분위기 타서 전쟁으로 갈지 갑자기 좋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뭐 무적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도 지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전쟁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 성장률이 1%대고 전쟁 비용이 89조 원 전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레바논, 예멘, 이란 이렇게 전선이 확대가 되고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 초기에는 29만 5천 명의 예비군을 동원했지만 전문가들은 불충분하다 이런 평가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남성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 비교를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1,0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9천만 명이 되고요. 현역 군인은 이스라엘 17만, 물론 예비군이 많이 동원되지만 이란은 현역이 60만이고 이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서 성능 차이는 당연히 어마어마하죠.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만은 이란도 국방 예산부터 군인 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구 수까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바라겠죠. 이란이 전쟁 전부터 그냥 아예 기어버려서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란이 무리수를 두다가 다른 중동 지역의 석유 시설을 타격을 하거나 어떠한 폭격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이 죽거나 아니면 서방 인구가 죽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무리수에 의한 실수를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참전을 해서 미국이 이란을 쳐주길 바라는 이런 그림을 이스라엘은 바랄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긴장감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긴장은 해줘야 되겠죠.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중동 뉴스를 집중을 해보고, 긴장감이 올라가는지 긴장 완화가 되는지 팔로우를 해보고, 저도 지수 브리핑 때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아직 저 긴장감이 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반등 가능성이 생겼지만은 너무 맹목적으로 비중에 90% 100%를 넣어가지고 대응 없이 그냥 쭉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 비중은 좀 놔두면서, 지금 국내는 움직이는 테마가 처음 말씀드렸던 딱 세 가지 있잖아요. 거기서 짧게 테마성 매매로 계속해서 먹고 나와야 된다. 이 테마성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쪽 테마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줄 겁니다. 수익을 주는 거는 잘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짧게 잘 먹고 나오고 갑자기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어떤 사단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털고 나올 수 있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준비를. 국내는 저도 테마 단기 매매를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나 우량주를 사모으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대로 계속 한다면은 그 다음 눌림목이 또 올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눌림목마다 좀 야금야금, 혹시 모를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돌발 악재로 미증시도 10% 20% 언제든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살 비중 2, 3, 40% 정도의 비중은 놔두면서 그 나머지에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모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안전하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짧게 중장기 있는 눌림목마다 야금야금 저점 매수용 비중을 일부 남겨두는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각각의 전략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장중에 이런 긴장감 높아지고 낮아지고 적극적 보수적 이런 의견을 장중에는 유튜브 멤버십 채팅방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계속해서 긴장감 높아진지 낮아진지 팔로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